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집값이 고점 대비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가 하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약 15,000가구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상승했는데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집값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현재 인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점검해 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되게 오랜만에들 출연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또 그동안에 또 이런 수도권 집값들 좀 이렇게 상황들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지금 시국에 이제 부동산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아서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그 주택 동향 매매 레포트를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그러한 기조가 있습니다. 약 한 1% 정도 마이너스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서울이라든지 일부 수도권 지역 같은 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미약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은 0.08%에서 상승률이 0.04%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하락을 가지 않고 하방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라든지 유동성은 아직 막혀 있지만요. 그래도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이 있는 지역, 개발 이슈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락세가 좀 없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이는데 반면에 수도권은 좀 서울과 좀 다르지 않나요? 수도권은 이제 서울 지나고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 그것도 이제 강남만 나홀로 이제 질주를 하고 있는데 강남은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게 되면서 상승률이 너무 빨라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0.36%까지 주간 변동률이 껑충 뛰어 올라갔는데요. 이 뉴스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강남 상구에 국한한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천만 바라보더라도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0.06%인데요. 구별로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습니다. 계양구가 마이너스 0.12%고요. 서구, 청라가 있는 서구가 0.1%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송도도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1%. 전반적으로 인천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04%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 수도권 전반적으로 모두 약세의 흐름 유지되고 있고 서울, 그것도 강남만 좀 뜨거운 반응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총평들 좀 들어봤는데 일단 저희 지역이 또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천이 인구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인구 유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20% 정도 늘었어요. 현재 지금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라든지 임대가가 올라가서 탈서울하는 수요의 71% 정도가 오는 곳이 이제 경기도 수도권과 그리고 인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의 유입이 20%나 늘었는데도 희한하게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요. 미추홀구, 동구나 부평구, 그리고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지역이 약간 보합세라든지 되려 하락세가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만큼 유입 인구는 많았지만요. 공급량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22년부터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의 적정 수요가 인천 지역은 약간 15,000가구 정도가 된다. 이것이 적정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하면은 22년에는 24,000가구, 그리고 23년에는 4만 가구, 그리고 현재에도 향후 예상돼 있는 그 세대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입 인구 대비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적으로 현실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여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송도 얘기를 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 집값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좀 났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빠진 게 맞나요? 저는 이걸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송도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좀 억울한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진짜 집값이 반토막 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송도 인근의 이제 105 도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제 굉장히 오버슈팅한 가격과 떨어진 가격을 단순 비교하며 뭐 이렇게 반토막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송도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그 연예인 있잖아요. 김광규 씨가 이제 송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이슈들,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진짜 김광규 씨 집이 반토막이 났는가? 분석을 하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김광규 씨 집은 송도에서 교육 환경이 좋은 109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 88% 수준? 한 12% 정도 떨어졌는데요. 서울도 강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이 정도 수준입니다. 8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반토막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송도에서 809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 오션뷰가 나오는 아파트인데, 자, 생각해보면 오션뷰가 나오는 곳과 오션뷰가 나오지 않는 동은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자체를 오션뷰가 나오는 물건과 나오지 않는 물건을 이제 최고 가격과 저점 가격을 단순 비교한 거고요. 최고 가격도 12억에 이제 거래된 물건이 한 개가 있는데, 그 무렵에 다른 물건들은 9억, 10억씩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오버슈팅된 오션뷰가 나오는 가격과 오션뷰가 나오지 않는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서 반토막이다. 사실 이게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슈 끌기 좋잖아요. 클릭수 나오기가 딱 좋은데 지역 주민들은 이게 재산권 침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바로 잡는다면 서울과 하락폭은 비슷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어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송도 하면 또 GTX B 노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다음 달이죠. 3월에 좀 착공 예정인데, 이게 집값 상승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송도 가보면 이제 다 좋거든요. 뭐 스케일도 좋고 고층 빌딩들도 좋고 호수공원도 좋고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일각에서는 이제 유배지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GTX가 급행철도잖아요. GTX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어야 돼요. 최근에 GTX-A가 개통이 됐는데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 중앙역까지 21분 30초가 걸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이 걸리던 시간을 20분대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GTX-B도 마찬가지죠. 송도가 유일한 단점이 이 교통 문제를 GTX-B가 개통이 되면 뭐 서울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반적인 차를 타고 가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30분 이내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3월에 착공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총력 투쟁해서 그 일정을, 당초 계획이 2030년이거든요. 좀 더 빨리 당겨서 우리 불편한 지역 주민들 또 교통 개선에 좀 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우리 그 소장님께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또 저희가 미분양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네. 또 인천 같은 경우 또 9년 만에 최대치까지 또 기록을 네. 또 하기도 했는데, 사실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공급량이 많아도 좀 너무 많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개년간에 봤을 때요, 적정 가구 수요보다 5만 가구가 이상이 웃돌게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죠. 또 9,000세대 이상이 예정이 돼 있고 17,0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많다 보니까 특히 서구, 검단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이렇게 인접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이 공급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후 미분양도 굉장히 문제고요. 향후 이 물량이 다 소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서는 공급 부족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의 이유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서구 같은 데에는 공급량이 너무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다른 지역들보다 이제 서구가 봤을 때요, 일단 입지적으로는 서울에서 멀지는 않지만요, 말씀하신 교통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시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공급 과잉된 이런 물건들 언제쯤 저희가 해소할 수 있을 거로 좀 전망하시나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현재 지금 이제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요. 대출에 대한 규제, 유동성이 있죠. 이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부터 중위권 아파트들 가격이 있는 단지들이요.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또 이제 이사라든지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들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하락세 그리고 이 미분양을 좀 피해갈 수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서울의 일부 지역들,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들 외에는요, 분양률도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 다 서울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인근의 지역, 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는 시점, 그리고 현재 쌓여 있는 물량이 어쨌든 간에 50% 이상은 해소가 되어야지 또 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시점까지 좀 기다리려면 연내에는 이 미분양에 대해서 난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에 이제 분양 시장에 일부 지역의 분양 시장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또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 뭐 강남 집값이 막 이렇게 날뛰고 있다고 뭐 이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이게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강남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토지 거래가 구역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에 대해서 토지 개발할 때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되니까 이제 실소유자들,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만 이제 허가를 해주는 제도인데 이건 이제 아파트, 주택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전세 끼고 못 사게 하는 이제 규제인데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2020년, 2021년에 서울 전역에 서울 이제 강남권이죠. 적용이 됐다가 이번에 풀린 지역이 장삼대청이라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이름만 들어도 부자 동네, 좋은 동네인데 이 지역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풀리면서 이제 많은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집주인들은 하나의 큰 규제가 풀렸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또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들, 요즘 지방도 분위기 좋지 않잖아요. 인구도 감소되고 경기도 침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서울로 탈출해야겠다라는 지방 자산가들이 이제 잠실이라든지 이런 풀린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제 전과 해제 후를 비교해 보면 한 2억 정도, 2, 3억 정도 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한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느냐, 그냥 강남 3구에서 끝나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풍선 효과가 번진다면 결국에는 퍼져서 서울 외곽과 인천으로 번질 수는 있겠으나 앞서서 이제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은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이 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게 번지기 전에 아마 정부가 좀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이런 뉴스를 보고 내가 빨리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저희 방송에 앞서서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토어제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강남 이외의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그야말로 살짝 이제 찬밥 신세가 좀 되는 거죠. 가격도 저렴하고 입지도 좋은 데에 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토어제가 풀린 강남 일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늘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이것이 또 부동산 양극화를 또 굉장히 심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한 것 자체 자율적으로 좀 맡겼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조금 없지 않았나고요. 결론은 이 토어제 허가 해제를 함으로써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사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못 보는 경우 더욱더 찬밥 신세가 되고 가격이 내려가고 소외되는 그러한 현상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고 해서 사실 뭐 인천까지 이렇게 뭐 영향을 크게 미친다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임대차법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가 매매가를 견인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규제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법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것이 이제 전세라든지 임대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계약갱신이라든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임대인이 불리하게 된 점을 결국은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았고요. 전세 물건의 씨를 말리는 계기가 됐었죠. 예, 월세화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심각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편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면은 뭐 폐지를 해도 나쁘지는 않겠지만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지역별 어떤 혹은 또 가격별의 상한 요율을 좀 차등적으로 둬서 일괄적으로 5%다 이렇게 하는 게 2년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별이라든지 조금 더 섬세하게 그런 좀 탄탄하게 정책을 좀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시행한 지 지금 5년 차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안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5% 상한 제한이 사실 저는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큰 제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를 한 10% 정도로 좀 완화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쓰는데 나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서를 써놓고 나중에 또 법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 이행의 강제성은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합의를 했다면 특별법이 있더라도 합의한 내용이 우선이 되도록 그 정도만 보완을 해줘도 많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여러 의견들도 많지만 사실 이게 어쨌건 우리 서민들이 좀 살아야 되는 네.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최근에 좀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나 전세율 모두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수도권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경제 상황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하락할 이유만 있지, 상승하거나 매매 심리가 왜 이게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지를 잘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국은 또 딱 하나입니다.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요, 지금 작년 이후부터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24년 이후 2025년부터가 공급량의 감소가 가시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특히 도심권,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기대 심리,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가격이 희소 가치에 의해서 반등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현상이 어디서 많이 또 두드러지냐, 입주한 지 5년 이내 비교적 신축급 아파트, 그리고 또 재건축의 이슈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 공급량에 대한 미래 예측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제 주택의 심리 매매 지수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 뭐 전세가율에 대한 얘기들도 좀 같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량이 이렇게 좀 감소를 하면 저희가 말 그대로 입주난이 또 예상되지 않을까요? 입주난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리와 입주 물량인데 지금 단기간에 뭐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입주 물량인데 현재 서울의 전세 가율은 한 54% 정도 되고요. 인천이 67.6% 정도. 인천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받쳐줄 수도 있는데 걱정되는 건 이제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인데요. 내년이 더 문제가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문제인데요. 서울은 뭐 올해가 한 36,000호 정도 되는데 내년은 8,500호로 많이 줄어들고요. 인천 또한 22,000호 정도에서 13,000호로 반토막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2026년, 2027년에 집값을 밀어 올리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이게 집값을 올리는 그 고리를 좀 끊는데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정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먼저 살고 봐야 되지 네.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정국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이 좀 큽니다. 사실 뭐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해결해 줘야 줄 문제입니다. 우리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한 4개월 정도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실 저는 3월, 4월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없어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내려가느냐, 토지거래가구역 영향이 어떻게 번지느냐, 입주 물량 영향에 따라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별로 좀 차별화된 양상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정책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영향을 끼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정책들이 다 지금 국회가 저렇게 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영향을 많이 끼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DS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 집 장면 언제 해야 돼? 라는 시기를 봤으면 지금이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 이후에는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이고요.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적용되고 있는 단지에 청약 같은 것은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